명제의 역과대우, 명제의 역과대우.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할 거냐면 명제의 역과대우 한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까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연결돼서 나온 내용이 이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요 단원이 원래 여기 있지 않고 1학기 때 내용, 그러니까 수1이죠. 수2가 여기는 지금 수2고 수1에서 부등식에서 이 단원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든가 뭐 코시 부등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절대 부등식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부등식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건 좀 고민을 해볼 거야. 왜냐면 1학기 때 2차 부등식을 배운 다음에 이걸 나갈지 아니면 바로 나갈지. 자, 아무튼 이거 전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제의 역과대우. 원래는 여기서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빠졌죠. 명제의 역,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라는 게 있었고 대우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는 사실은 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지어낸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역, 이 대우인데 이 이라는 내용이 이제 좀 사실은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빠진 거죠. 예전 친구들은 다 배웠지만. 자, 그럼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둘 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P면 Q이다가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런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전 시간에 배웠듯이 부정하면 P이면 not Q이다. 이게 이 명제의 부정이었죠.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맞죠? 명제의 부정이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앞에 건 변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P면 Q이다를 이거를 둘 다 부정해버려요. 어떻게? not P이면 사람이 아니면 동물도 아니다. 이렇게 둘 다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를 이라. 이 다를 이야. 다를 이.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른 거. 오케이? 그 다음 역. 여기 뭐겠어요? 역지사지. 서로 바꿔서 즉 바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 Q이면 P이다. 이렇게 역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원래 명제를 역을 한 다음에 일을 하든지 일을 한 다음에 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갖다 역을 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죠? 얘 이를 해도 그렇게 되고요. 맞죠? 얘를 이하면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역과 일을 한 번씩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놈을 역과 일을 하든지 이와 역을 하든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관계를 서로 대우라고 얘기를 한다. 대우.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우는 요 관계도 대우겠네요. 그렇죠? 이와 역을 했으니까. 맞죠? 이와 역을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대우라고 얘기한다. 여기는 역이고 여기는 이. 이걸 대우라고 한다. 그럼 이 대우라는 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 원래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는 대우 뭐예요? not Q이면 not P겠죠. 그치? 요거 바뀌고 부정. 그치? 이것도 반드시 참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 참이냐? 참이라 이거야. 이걸 뭘로 증명했었냐? 예전에 뭘로 증명했냐? 자, 너희들 P이면 Q이다가 포함된다. 이거 쌤이 예전에 집합에서 여집합에 포함관계 할 때 쓰면 어떻게 했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됐었죠. 그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증명해 줄 거예요. 그치? 이게 예의 증명 방법이야.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참이라는 얘기는. 그럼 결과적으로 포함관계를 얘처럼 표현하려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거잖아. 얘를 만족하면 얘 만족했잖아요 그때. 그치? 그럼 Q의 여집합이 뭐야? not Q. P의 여집합이 not P. 포함된다. 참이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돼요? 됐지? 이거 집합에서 여집합의 포함관계였죠? 거기에서 쌤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대우 관계는 이런 것이다. 아무튼 대우라는 것은 역을 한 번 한 다음에 일을 하든지 일을 한 다음에 역을 하면 대우 관계가 된다. 대우는 얘가 참이면 얘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얘가 참이면 역은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는 거죠? 해봐야 하는 거죠? 얘가 참이면 얘가 2가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얘도. 근데 우리는 굳이 역이나 대우를 구하지 않고 역이나 2를 구하지 않고도 뭐를 알 수 있어? 서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뭐만 알면 됩니까? 포함 관계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하고 Q가 포함이 돼. 즉 참이긴 참인데 얘가 Q가 더 커. 그러면 역을 하면 어차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거짓이죠. Q가 더 컸다면. 이렇게 하면 거짓이야. 그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지. 대우관계니까. 얘는 참이고. 그러면 얘네들의 포함관계만 알고 있으면 역이 참이 될지 2가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명제가 참이 될지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바로 아는 거네. 자, 이번에는 P하고 Q가 거짓인데 거꾸로의 포함관계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역은 참이겠죠. 그러면 2도 참이겠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거짓이겠지. 이런 거야. 이번에는 P하고 Q가 포함되는데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면 x는 0 그리고 y도 0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하고 이거가 같은 거죠. 이거. 같은 거라고 했지. 같은 걸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역은 같으면 역도 같은 거고 얘도 같은 거고 얘도 같은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건 다 참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굳이 뭐를 고쳐서 포함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 놈의 포함관계만 알고 있으면 여기 참이지 이가 참이지 굳이 안 고쳐도 알 수 있다. 됐니? 이런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우.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얘기 되는 거.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것은 이제 대우를 방금 배웠으니까 대우 증명법이라는 게 있을 건데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좀 이따 증명 방법 얘기할 때 정리를 해주고 자, 두 번째는 이제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3단 논법. 3단 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P라는 놈이 Q라는 놈의 참이래. P는 Q에다가 참이래. 그리고 Q는 R이 Q는 엄마? 참 신기하세.
Q는 R이라는 게 참이래. 그리고 이렇게 되면 P는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된다면 점점 이거 상태가 좀 심해. 공간이 왜곡되네. 어? 뭐라고? 공간이 왜곡되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만 그러더니 이제 점점. 그러면 P는 R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왜? 얘가 P가 Q. 자, P가 이거 지랄. 졌어. 왜 이래 이거? 엄마? 오. 자, 왜? 밑에 자 붙어 있는. 여기 누가 부적 붙여놨나? 이거 왜 이러지? 민규 네가 제일 일찍 오지 않았냐? 민규가 제일 일찍 왔네. 오늘 수업이 하기가 싫었구나. 민규가 제일 일찍 왔어. 이상하네. 민규가 제일 일찍 왔잖아. 야, 민규가 제일 일찍 왔네. 막 이거 오자마자 일부러 수업하기니까 이거 막 바닥에다 놓고 막 밟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스케어 이상하네. 이상하네. 프로그램이 8,000원이요. 아니 그거 다시 깔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냥 바꿔 시작한 거 아니에요? 타블렛 문제인 거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 하잖아. 자, 아무튼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P가 Q에 포함이 되고 Q가 R에 포함이 된대. 그러면 P는 R에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자, 주상이는 천재다. 천재는 그치 처음부터 거짓이면 안 되겠지. 천재는 뭐라 할까? 못생겼다. 아이 왜 이래 또. 그러면 야 못생겼다는 건 명제가 아니잖아. 그러네. 그치? 얘 천재다도 명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알았어. 주상이는 포유류다. 맞지? 타블렛 맞지? 그러니까 야 포유류 아니야 그건? 포유류는 나 양손인데. 태로 부호판다. 맞죠? 그러면 주상이는 태로 부호 맞죠? 이런 거라고. 이게 3단원법이죠. 자, 근데 이런 3단원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 문제에서 P는 뭐 어떤 명제 하나를 줍니다. P는 Q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주고 또 하나를 또 줘요. 전혀 상관없는 뭐 이제 뭐 R은 S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Q가 나데스가 뭐 R에 포함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 반드시 참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놈은 당연히 참이고 얘의 대우 찾고요. 요 놈도 반드시 참이니까 얘의 대우 찾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중에서 연결고리에 있는 거 혹시 있나 찾아서 거기에서 3단원법에서 하나 찾고 이 3단원법이 맞다면 뭐 얘의 대우도 참이겠죠. 그러면 요놈하고 3단원법에서 나온 거 그거의 대우. 이렇게가 반드시 참여되는 것들이겠죠. 그치?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 다음에 얘가 참이래. 그리고 어떤 결론 하나를 줘요.
그리고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명제가 뭐가 필요한데 그 명제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3단 논법에 관련된 문제들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간 다리를 찾는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거야. 자, 이 얘기는 다 했습니다. 명제의 역, 이 대우, 3단 논법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먼저 첫 번째 3단 논법에서 자,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P는 not Q 그다음에 R은 P가 모두 참이래 반드시. 그랬을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찾냐? 먼저 얘의 대우부터 찾아야 돼. 얘 대우가 얼마입니까? Q는 not P. 맞죠? 둘 다 부정부정한테 바꿔도 되고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해도 되고 2를 해도 되고 얘는 not Q는 나달. 맞죠?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근데 모두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참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한번 봐봐. R이 Q고 Q가 나피야. 그러면 R은 뭐?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나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치? 그럼 얘의 대우는 반드시 참이죠. P는 나달. 맞습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P, not Q, not Q, not. 그렇죠? P는 나달. 그럼 이 네 개는 무조건 참인 거죠. 이제 찾아. PR 있어요? 없지? P 나달 여기 있잖아. 2번. 됐죠? 나달 P 없잖아. RP 없잖아. 나P Q 없잖아.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명제의 역이 대우를 말하고 거짓을, 참거짓을 판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참거짓을 판별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얘를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역이 대우를 말하는 것은 이제 좀 귀찮긴 한데 역이란 것은 요거이면 요거이다 얘기했죠. 그치? 그 다음에 그 2는 아니네. 2는 안 되고 대우는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맞습니까? x는 1보다 작다. y는 1보다 작다. 또는으로 바뀌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게 대우겠지? 맞습니까? 근데 아무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아니요. 맞죠? 둘 다 1보다 크면 합하면 당연히 2보다 크지. 크거나 같지. 맞잖아. 원래 명제가 참이죠? 반대는 안 되지. 반대는. 합이 2보다 크다고 해서 각각 1보다 다 크냐? 이건 아니죠. 하나가 뭐 0.1인데 하나가 뭐 5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죠. 그러면 대우도 참이죠. 역은 거짓이죠. 그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번. 2번처럼 뭐가 아니다 이러면 굉장히 귀찮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얘를 이런 경우에는 대우를 쓰면 x는 1, y는 2. 얘가 and죠? 그치? 이거이면 x, y의 곱은 2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대우가. 그러면 x가 1이고 y가 2면 곱은 2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인 거야. 이해됩니까? 역은 거짓이죠? 곱이 2가 된다고 해서 x가 무조건 1이고 y가 2여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치? 세 번째,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이다. 어떻게? 포함되고 있습니까? 맞죠? 정사각형은 평행사변에 포함되고 있죠? 원래 명제 참이야. 그러면 대우도 참이겠죠. 역은 거짓이죠. 평행사변이 정사각형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4.
나피면 Q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이 명제는 그럼 얘의 대우가 반드시 참이겠지. 얘의 대우가 뭡니까? not Q이면 P. not Q이면 P. 2번. 그쵸?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갈게. 자, 필수예제 15번.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이면 이거래. 근데 뭐가 아니면 이러면 힘드니까 참이 되도록 A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대우 쓰면 돼. 대우 값 뭡니까? x-1이 0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은 0이다.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럼 x가 뭐야? 1이면 얘를 만족한다. 1 대입해. 1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0이니까 a는 8. 끝났네요. 이렇게. 그렇죠? 무엇이 아니면 이러면 대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라. 맞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 다음 3단노법. 자, 얘네들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까처럼 고르면 돼. 얘 있으면 얘의 대우 뭐야? not Q이면 not P. 이건 뭐 반드시 참이라고. 얘도 대우하면 Q이면 R이다. 그치? 그러면 요 네 가지를 이제 뚫어지게 보란 말이야. 연결고리를 찾는 거야. P, Q, QR. 아, P면 R이다가 3단 논법에 의해서 참이겠구나. 맞죠? 그럼 얘의 대우. 나달이면 나피도 참이겠구나. 이게 보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Q이면 R. 여기 있네. 맞는 거야, 참. P면 R. 여기 있잖아. 맞네. 나달이면 나피. 여기 있잖아. 맞네. 나피면 나달. 있어요? 없죠, 이거는. 낫Q이면 나피. 여기 있잖아. 맞고. 총 4개 나온단 말이야, 4개. 4번이 3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자, 하나 더. P면 R이고 R이면 S인데 S가 다시 P. 이게 다 참이래. 그럼 무슨 관계일까? 다 그렇죠. PQR이 이때는 다 같은 거야. PRS가. 그렇죠? PRS가 다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 얘가 여기에 포함되고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데 얘가 다시 P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셋이 다 하나 같은 거라는 거죠. 포함 관계가 아니, 포함 관계는 포함 관계인데 셋이 아예 같은 것이다. 오케이? 돌아오면 사이클을 돌면 아예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했는데 자, 이렇게 다 했는데 요거 하나만 연습을 좀 시켜볼게요. 뭐냐면 67번 그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을 골라라 그랬죠. 그치? 그러면 뭘 찾는 거죠? 역과 대우가 같으려면 가정과 결론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 그죠? 그런 걸 찾아라. 몇 번이에요? 딱 봐도 몇 번이야? 1번? 가정이랑 그 가정과 결론이 같은 게 1번이라고? 아니 다시 읽어볼게요. 5번 5번이죠? 1번은 뭐야? 3차 방정식이니까 이 사람이 9차 방정식 최근에 배우면서 0, 마이너스 1 3개죠? 아 맞아. x,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치? 5번이죠, 5번. 알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포함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 너희들 따질 줄 알아야 돼. 나머지 것들 중에서. 그 다음, 70번 해보세요, 70번. 확인 체크 70번.
자, 몇 번 나와요? 될 수 없는 거. 4번이요. 4번.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기루법이라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거는 뭐 송호구, 올해 송호구 같은 경우도 증명하라 실제로 나왔죠. 서술형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증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놔야 돼요. 하나 토시에도 빼먹으면 틀리게 하더라고. 감점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서로소인 뭐 정수인데 뭐 서로소 얘기 빠졌다. 그래도 이제 감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증명하는 방법이야. 고등학교에서 증명법은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다시 이제 세세하게 나눠지는데 책에 나왔듯이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이 있어요. 직접 증명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 있죠. 뭐 언제 어떤 증명법들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파악을 해놓는 게 좋아요. 자, 직접 증명법은 어떤 거냐면 원래 뭐 가정 뭐뭐뭐가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떠한 원리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전공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거.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의 또는 두 자연수의 뭐가 곱은 짝수임을 증명하라.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어떻게 증명하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짝수래. 증명하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A라는 애가 그러면 3, 4, 4, 5, 5, 6 이렇게 몇 개 보여주고는 짝수, 짝수, 짝수 이렇게 증명하면 맞습니까? 이러면은 증명한 게 아니에요. 이거 틀려요. 이게 마치 뭐하고 가냐면 서울대 옛날에 그 본고사 때 논술 문제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이름을 증명하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누가 이제 답을 이렇게 썼지? 당연하다. 붙었겠니? 본인이 그렇게 써놓고는도 뻔히 틀렸다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항등원 여건에 지금 너희들 과정에서는 없지만 항등원 여건 그 다음에 새로운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거 네이버나 이런 데 지식에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된 걸 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쓰면 여기 증명한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짧지 않아요. 어려워요 엄청.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짧지 않아. 알겠어? 야, 선생님이 이거 증명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 건데? 서울 내려야지. 지금은 안 나오지 당연히. 이거 지금 교과당에서 빠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 당연하다. 이런 걸로 증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경우를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자, 우리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하나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합시다. 한 자연수가. 그럼 하나는 K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어떤 2M 뭐 이런 거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K와 M은 모두 뭐 자연수 이렇게 따지고 그치? 짝수라는 것은 2의 배수니까
이걸 증명하면 돼. 근데 이걸 실제로 해봐야 이런 꼴이 안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제 첫 번째 K가 짝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홀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K가 둘 중에 하나야. K가 하나는 2A. 여기서 물론 이 문자인 A와 K와 M은 다 자연수다 이런 말을 써놔야 되겠다. 2A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K가 2A 플러스 마이너스 1. 왜? 자연수로 넣으려면 1 집어넣으면 1부터 가야 됩니다. 아, 플러스 1로 하면 A가 자연수라고 하면 3부터 시작이죠. 3, 5, 7, 9 이렇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일부러 2A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해야지. A도 자연수다.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짝수부터 시작해서 짝수, 홀수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얘는 홀수, 짝수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다 가정에서 시작을 하잖아.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는 가정하에서 곱. 그치?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을 가지고 실제로 보고 있잖아. 그러면 자 만약에 2A라면 2A 곱하기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것은 2의 배수 맞습니까? 맞죠? 2 곱하기 뭐식이니까 2m 맞죠? 2의 배수 맞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2a-1 곱하기 k 대신에 2a-1 플러스 1이니까 2a 이렇게 되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마찬가지로 2 곱하기 뭐식이 되는 2의 배수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짝수로 출발을 하든 홀수로 출발하든 간에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당연히 짝수가 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있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 6의 배수임을 증명하시고 이런 것들도 다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은 2의 배수야 무조건. 당연하죠. 홀수면 하나가 짝수일 거고 그 다음 거가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하나가 짝수이면 하나가 홀수일 테니까 이 곱하면 홀짝 곱하거나 짝홀 곱하면 어차피 짝수잖아. 그치? 연속하는 세 수의 곱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연속하는 세 수의 곱은 3의 배수가 돼요. 근데 3의 배수가 되는데 아까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 2의 배수잖아. 그럼 연속하는 세 수는 3의 배수도 배수의 성질도 갖고 있고 2의 배수의 성질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6의 배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때는 어차피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은 짝수라는 걸 증명이 됐으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세 수의 곱이 6의 배수임을 증명하라 그러면은 세 수의 곱이 3의 배수임만 증명하면 끝나는 거죠.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니까 6의 배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증명법에 해당되는 거고. 왜냐면 선생님이 그냥 직접 증명법은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봤어. 두 번째, 간접증명법은 크게 네 가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귀류법. 두 번째는 아까 배운 대우증명법.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 참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세 번째는 귀납법. 네 번째는 발레법.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간접증명법은 이렇게 네 가지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기류법부터 얘기를 할게요. 기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어떤 형태의 것들이 그러냐? 자, 이거 그 논쟁 자체가 흑백 논리일 때. 너희들이 나중에라도 그 논술을 쓰거나 할 때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것을 도출해냈는데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왕따를 시키는 학생은 나쁜 놈이다. 에 대해요.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막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자기가 문과인데 아니면 뭐 이렇게 논술에서 그러면 왕따를 안 시키는 놈은 착한 놈이다 식으로 나열을 하면 돼, 안 돼? 아니죠.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완전 빵점짜리가 돼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흑백논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남자가 아니면 여자 또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남자가 아니면 여자도 이 교집합이 이제 있잖아. 하리수 같은. 근데 성별로만 따지면 하리수 지금 남자 여자야. 여자. 성별로 여자입니다. 임신 못하잖아. 이 사람이. 그래도 여자로 민증하고 이거 여자 법적으로 여자는 했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녀 같이 돼 있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성별은 한 가지야. 성별은 한 가지예요. 주민등록번호 바뀌는 거예요? 당연하지. 진짜로? 할수 있어? 몰랐어? 와 그거 하면 바뀌어요 진짜로?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겠다 내가. 뒷자리 바뀔 것 같은데? 근데 바뀔 걸 아마? 그 여성으로 그렇게 판정이 여자는 되면 있잖아요. 그래 여성으로 판정이 되면 바뀔 거야. 와 충격이야. 신문 세탁하는 거예요? 야 신문 세탁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더 충격이지. 그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바뀌는 게 뭐가 충격이야? 아무튼 흑백논리 정확하게 그죠? 흑백논리에 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는 기류법을 쓴다. 기류법을 쓴다. 알겠습니까? 기류법을 쓴다는 얘기야. 알겠죠? 기류법은 흑백논리 같은 것을 가지고 따질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기류법으로 대표적인 예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당연한 거거든. 너무나 당연한데 증명하래.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그러면 이러한 놈을 증명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실수 내에서 무리수가 아니면 다 뭐예요? 유리수죠?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의 중간 같은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딱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기류법이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원래의 가정을 뭐합니까? 부정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원래 가정을 이렇게 부정을 해서 쭉 나가는 거야. 성질에서. 쭉 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모순이 생기죠.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할 수 없는 거네. 그럼 뭐야? 무리수.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규가 남자임을 증명하시오. 그래서 그러면 여자라고 가정해. 여자라고 가정하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여자일 수 없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남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남자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명제는 아니지만 주상이가 천재임을 증명하시오. 진짜 맞네. 주상이가 천재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천재라 생각하고 주상이는 못 푸는 문제가 있으므로 물론 아까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기류법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기류법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알겠죠? 자, 대우증명법은 얘기 안 해야겠죠? 원래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증명하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 대우를 써. 대우를 썼더니 명확하게 증명이 됐어. 참이야. 그러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게 대우증명법이죠. 그치? 그 다음에 반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반례법? 이것은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가장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가장 좋은
증명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 누구지? 주상이가 나중에 수학자가 됐어요. 주상이가 수학자가 돼가지고 어떠한 수학의 원리 뭐 하나를 이제 발표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게 다 성립합니다라고 이제 딱 증명을 하나 딱 했단 말이야. 왕따라서 아무나 들어주시. 했는데 가연이가 갑자기 같은 수학자가 됐었는데 가연이가 갑자기 손 딱 들더니 그거 허수일 때는 안 되던데요? 이러면은 이제 떨어져야지. 그럼 끝난 거죠? 인생 끝났네. 그럼 끝나는 거죠. 아니면 그거 내가 해봤더니 1억 9,754번째에서는 안 되던데 이런 거. 발레 하나만 보여주면은 그게 거짓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발레법이야. 그러니까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발레 하나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얘는 하나만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거짓임을 보이는 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언제 배울 것이냐? 우리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 책의 수열 끝부분쯤에 나와요. 그래서 귀납법은 뭐냐면 너네들 이제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귀납적 정의, 귀납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귀납적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계속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1, 3, 5, 7, 9 이렇게 배열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러한 규칙을 따른다라고 보는 거죠. 가정. 그러한 규칙을 계속 따를 거다라는 가정하에 뭐 100번째라 1000번째를 유추하는 거. 오케이? 기납적인 게 뭐냐면 앞에 것들의 어떤 성질, 그러한 성질들이 계속 그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왜 계속해 볼 수는 없잖아. 그죠?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자, 1, 3, 5, 7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대. 숫자가 이렇게. 그랬을 때 만번째는 2만 자, 사실 1, 3, 5, 7이면 만번째는 뭐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2n-가 집어넣으면 얼마? 19,999일 것이다. 얼마야? 만번째는 19,999. 자, 1, 4, 5, 7 이렇게 나오면 만번째는 이거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앞의 순서가 이걸 다 굳이 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다 이거 다 해봐야 돼? 만번까지 다 해봐야 돼? 안 하고 이렇게 유추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이렇게 순서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3번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도미노 증명법이라고 해요. 너네들 도미노 한 번씩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충 어떤 건지는 알 거야. 자, 도미노가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건 알죠. 일일이 쭉쭉쭉 해서 이렇게. 그러면 자, 도미노라는 게 뭡니까? 하나 넘어뜨리면 이렇게 쭈르르 넘어져서 어떤 모양 되는 거죠? 그치? 계속 연결되게. 자, 이걸 도미노 증명법이라 하는 게 뭐냐면 자,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가져간 거야. n번째가 넘어지면 n 플러스 1번째도 넘어질 것이다. 로 다 세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겠죠. 그치? 이해됩니까? 네. n번째가 넘어진다면 n 플러스 1번째는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가정만 쓰면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원리가 이러한 도미노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증명을 하게 돼요. 지금은 뭐 쌤이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얘들한테는 나중에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런 증명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따져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류법. 뭐 아니면 도인 경우에 보통 얘면 얘다. 그럼 증명하여라. 그러면 얘가 아니다라고 가정했는데 모순 생겨. 그러면 아 원래 게 맞잖아. 이러고. 그쵸? 그러니까 두 갈래길이 있었는데 여기로 가봤어. 했더니 여기에 도착지에 못 갔어. 그럼 요 길이었잖아. 이 말이죠. 요 길이 맞는 길이었잖아. 이런 얘기라는 거죠. 여기서 더 갈라지는 길이 없다고 치네요. 이게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우증명법. 대우증명법. 대우를 이용한 거. 반대법. 이렇게 증명 방법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증명 방법이 이렇게 된다. 이 중에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나오는 문제는 수능에서는 가로 넣기로 항상 거의 나오죠.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온다. 자, 이쯤 얘기를 해두고요. 증명 방법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몇 개를 증명을 좀 이제 해보고 갈 건데,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할게요. 50이래. 자, 끝.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 또는 B가 짝수이다가 아니라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그쵸? 대우는 홀수이면 둘의 곱은 홀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홀수면 둘이 곱하면 홀수 맞지? 그냥 참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선생님 A가 홀수고 B가 홀수니까 곱은 홀수입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뭔가 애매하니까 홀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아까 뭐 2m-1 얘는 2n-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mn은 자연수 그치? 그리고 둘이 곱한 것이 2 뭐시기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 이런 꼴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홀수라는 걸 증명되는 거 아니야. 2정수 플러스 1이나 2정수 마이너스 1 이런 꼴이면 홀수가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얘도 봅시다. 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그럼 얘를 대우를 이용하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제곱이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는 좀 힘들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뭐의 제곱이 아니면 뭐를 더한 게 뭐 얼마 3의 배수면 이런 것들이 힘들단 말이야. 우리는 유농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거잖아.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죠? 대우가.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n을 어떻게 넣을 수 있어? 3a 플러스 1 이거나 이게 나머지가 1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n이 3a 플러스 2거나 n이 3a인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어차피 셋 중에 하나죠?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하나거나 둘이거나 아예 없거나 나눠 떨어지거나 이거잖아. 그래서 3의 배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분류하면 되죠. 만약 5의 배수였다 그러면 5a 플러스 1, 5a 플러스 2, 5a 플러스 3, 5a 플러스 4, 그 다음에 5a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일 때 얘 제곱을 하면 얼마 돼요? 제곱하면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 그럼 얘는 3의 배수 맞지? 얘도 3의 배수지. 근데 플러스 1 있으니까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없죠? 3 뭐시기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얘 제곱하면 9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4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의 배수야 얘가? 아니죠? 3의 배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 특히 1번 같은 경우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를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거는 기류법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죠.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유리수의 정의는 자, b분의 a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꼴이며
A와 B가 서로 소인 정수야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유리수. 됐습니까? A, B가 서로 소인 정수가 됩니다. 서로 소가 뭔지는 알지? 자, 그래서 루트 2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B분의 A. 이렇게. 유리수라 가정했으니까. 이제 넘기면 루트 2 B는 A. 양변 제곱하면 2B는 2B 제곱은 A 제곱. 맞습니까? 네. 따라서 A 제곱은 2의 배수죠. 그치? 물론 AB가 정수인데 정수의 제곱이 2의 배수 되려면 A도 2의 배수여야 돼. 왜? 2의 배수가 아닌 걸 제곱해가지고 정수 중에서 제곱을 해가지고 2의 배수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2의 배수가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3, 1 이런 거 제곱해가지고 2의 배수 될 수 있어요? 없죠? 그치? 그러니까 A는 2의 배수. 그럼 A가 2의 배수면 A를 뭐라고 쓸 수 있죠? 다시 2K. 2K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이 과정 잘 알아야 돼. 너희들 증명하는 거 이거 서술형 나오니까. 그러면 2B 제곱이 4K 제곱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B 제곱은 2K 제곱. 맞죠? 맞습니까? 따라서 B 제곱도 2 곱하기 뭐식이니까 2의 배수죠. 그럼 결과적으로 B도 2의 배수죠. 그치? 그럼 문제가 생겼네. A, B가 서로 소인 정수라 했는데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면 서로 소가 아니지. 네. 모순이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1번이죠. 됐니? 이렇게 증명하는 게 1번이야. 그래서 요거의 증명 방법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너희들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2번. 아, 저기까지 못 나가겠네. 2번. 자연수 AB에 대하여 합이 홀수면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이다. 합이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까? 전체 부정? 무엇 루트 2는 무리수이다 했는데 이것을 부정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하나는 홀수고 하나 짝수라며. 그러니까 뭐라고 바꿔야 돼?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치? 합이 홀수이면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라고 가정해서 가봤어. 가봤는데 둘 다 짝수나 홀수가 아니야. 그럼 이거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가 홀수대. A 자연수인데 그러면 합이 홀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합이 홀수인 경우는 A가 뭐? 짝수일 때 B가 짝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할게. A가 짝수일 때 B가 짝수인 경우가 있고요. 그치? A가 짝수일 때 B가 홀수인 경우 있고요. A가 홀수인데 B가 짝수인 경우 있고 A가 홀수인데 B도 홀수인 경우 있죠. 그치? 그럼 걔네들이 둘이 더하면 홀수 됩니까? 얘는? 아니요. 안 되죠. 그치? 네. 얘는? 돼요. 되죠. 얘는? 돼요. 짝수 홀수 짝수였죠. 네. 홀자. 되죠? 홀? 안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그럼 얘가 될 수 없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이것들을 조금 연습을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했냐면 A, B가 모두 짝수, 모두 홀수라고 했을 때는 모순이 생기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아예 그렇게 했네. 아까 합이 홀수이면 이거니까 둘 다 짝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홀수인 경우를 가지고 얘가 맞는지 해봤네요. 그냥. 자, 이 밑에 두 개만 한번 해보세요. 두 개만. 잠깐, 이 다음 장이 연습 문제인가?
아니요. 아, 저거지? 필요충분 요건이죠? 두 개만 연습해 보는데 1번하고 3번 1번 3번만 1번 3번 5번 5번은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루트 3이 무리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1번 3번 5번 세 개만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자기가 스스로